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통해서는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가고 있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하시죠. 가수 박지현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남의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또 이혜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또 한결같이 교육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시죠. 한국대한교육기관 연합회 정책위원장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 선생님도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을수록 가슴이 설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CTS 마스코트 예삐도 나왔습니다. 예삐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학교, 소명학교, 별무리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엉뚱하고 또 재치 있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세 분의 강연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은이는 말합니다. 청소년 문화 해설사를 아시나요? 자랑스런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예은이의 봉사 이야기. 사춘기 시절 나를 성장시킨 여러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예성이의 강연까지.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청소년 강연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기독학교 중학교 2학년 정하은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안아주시며 지어주셨던 따뜻한 미소, 상다리가 부러질 듯 많이 차려주신 음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복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매년 설날마다 한복을 새로 사주셨는데 예쁜 한복을 입고서 할머니 앞에 서면 마치 공주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던 할머니께서 제가 7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을 울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저의 소명으로 변하였습니다.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 위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과 의사를 꿈꾸며 의료계의 많은 사건 사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응급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 뉴스에 한 택시기사가 응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이 사고부터 해결하고 가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10여 분간 응급차를 잡아두었습니다. 또 닥터 헬기가 뜰 때 소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일이나 닥터콜에 대해 환자가 잘못됐을 때 고소하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했다면 한 사람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내 작은 행동과 결정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일에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만큼 이런 일이 더 슬프게 다가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직 치과의사이자 가장 가까운 의사이신 저희 어머니께 닥터콜이 왔을 때의 반응을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혹여나 치료 도중 잘못될까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질병이라 정확한 치료법으로 대처하지 못할까봐 라며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닥터헬기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닥터헬기 상황과 비교하여 찾아보았는데 미국은 약 950대의 닥터헬기가 있으며 민가 주차장 등 착륙이 가능한 모든 곳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닥터헬기 시스템을 도입한 독일은 80대의 닥터헬기가 있으며 닥터헬기 관련 시스템과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닥터헬기 7대와 헬기 이착륙장을 제외하면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외상센터 중 몇몇은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폐쇄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시민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식이란 어떤 곳에 일원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는 권리와 시민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응급 상황에서 제 시민의식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가던 도중 터널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께 아빠 사이렌 소리 비켜줘야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터널 경고음이라 하시며 계속 주행하셨고 저 역시도 그냥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실제 응급차 소리임을 알게 되었고 늦게서야 차를 갓길에 비켜주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든 저의 안일한 마음이 정말 반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기 원하면서 타인의 권리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긴급 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문화는 훈훈함과 훌륭한 시민의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닥터콜 응답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의사들의 약 65%가 응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민의식에 관해 잠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잠깐의 여유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잠시 응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비켜준 5분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환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면 머뭇거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긴급 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닥터헬기의 소음을 잠시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도와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와 시스템은 우리의 시민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민의식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식을 가지는 방법은 직업과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도중 강도를 만나 쓰러집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만이 지나치지 않고 구해주었던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나친 이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착한 사마리아인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행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천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학교 정하은 학생이 첫 번째 무대를 잘 열어줬습니다. 하은 학생 강연한 소감이 어때요? 너무 떨려서 네. 연습 때보단 잘 못한 것 아, 같아서 정말?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연습 때는 더 잘했나 보다. 지금도 너무 잘했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하은 양이 강연 마지막에 또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 사실 되게 뜨끔했습니다. 저처럼 좀 뜨끔하신 우리 패널분들이 있을까요? 이해근 원장님 혹시 뜨끔하셨나요? 완전 뜨끔했어요. 아유, 갑자기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옆에서 어떤 사고가 딱 났는데 나는 이제 급해서 빨리 가야 되고, 근데 내가 여기에 끼어드는 순간 아. 계속 불려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 막 이런 네. 그런 과정들이 딱 곤란한, 떠올리면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어. 마음으로 살짝 이렇게 좀 외면하고 갔던 맞아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완전 찔림이 왔어요. 근데 참 너무나 부끄럽네요. 저의 시민 의식이. 그게 비단 권사님만의 문제겠어요. 저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학생이 참 잘 짚어준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할머니와의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저는 그 첫 이야기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왔어요. 어떤 현상을, 어떤 상황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잘 깨닫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엇인가를 그냥 봤을 때랑 들었을 때랑 겪었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떤 현상을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나를 또 성장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학생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을게요. 네. 그리고 우리 하은 양이 그 할머니의 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슬픔까지도 그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그 환자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하은 양이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미국과 독일의 응급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독학교 원어민 선생님, 캐롤라인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응급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어떤지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미국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크리스천으로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쉽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한 것이 생각하기보다 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그게 정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한 올바른 시민의식이다라는 걸 짚어주셨는데 우리 하은 학생의 학교 생활도 참 궁금해요.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뭐예요? 저는 진로수명 교육이라는 수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진로소명 수업이 왜 좋아요? 하나님의 뜻과 제 꿈을 이렇게 합쳐가는 과정이 너무 보람차고 유럽과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는 유럽 비전 트립 탐방 준비도 너무 재밌고 네. 마지막으로는 진로 소명을 담당하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서요. 아이고 그렇군요. 참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 말이 제가 참 와닿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럼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일반외과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박현수 선생님, 우리 하은 양 너무 멋진 강연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하은 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민 의식은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를 향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은 양이 마음이 참 따뜻한 학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의사가 되시면 육체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과 영혼까지 만져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하은 양 오늘 진중하고 차분하게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요. 멋진 의사 꿈 꼭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기독학교 정하은 학생이 첫 무대를 참 멋지게 열어줬는데요. 이어서 소명학교 강예은 학생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단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소명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청소년문화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로 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복궁과 남사 한옥마을, 덕수궁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Okay. Hi guys, my name is Anna and I'll be tour guide. I'm really happy to see you and today I will introduce about me. 네, 감사합니다. 원래 호응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단이라는 단체는 청소년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앞으로의 그런 세계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주말마다 무료 해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특별히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 통역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 문화 교류를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설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역사에 그렇게 관심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역사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가을에 어머니께서 저도 모르던 사이에 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말이야기라는 그 교육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영어로 역사를 배웠는데 저는 그때 영어를 잘하던 편이 아니었어서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정말 힘들게 1년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영어도 조금 늘게 되고 또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더 좋아하게 되어서 청소년 문화단이라는 그 단체에 입단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2번의 시험을 받고 또 해설사 교육을 2달간 받았으며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2번의 중간 평가와 최종 시험을 봐야 했었습니다. 정말 앞에 2번의 시험은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해설 교육을 받으면서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3월에는 소명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게 교육을 받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장소를 답사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해설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일주일간 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또 함께 계셨던 이사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어서 네, 정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설사 교육을 수료를 하게 되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사님이에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청소년 문화단이라는 단체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외국인 분들께 해설을 하는 사진인데요. 네, 정말 어렵게 해설사가 된 만큼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고 또 외국인 분들에게 저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해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제가 처음 해설을 했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해설을 했던 만큼 정말 마음이 많이 떨리기도 했고, 교육 때도 좋은 결과는 받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분은 말레이시아 남성분이었는데 그분께서는 제가 해설할 때도 정말 호응도 잘해주시고 정말 질문도 잘 해주셔서 해설하는 내내 정말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는 왕이 아내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신입 기수였어서 경복궁을 1년 정도 해설을 했던 때였는데 경복궁의 교태전,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왕의 아내는 왕비 한 명이고 후궁이 많았다라고 답을 하자 되게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남성분이 저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 해설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해설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뿌듯했고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는데 다른 때에는 자꾸 까먹어서 명함을 잘 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명함을 잘 챙겨드린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서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9학년 후배들이 경복궁에 가서 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답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저희 학교가 부분 등교를 진행하고 있던 때여서 9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시키고 구글 지도로 또 이렇게 경복궁과 남산 한옥을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컴퓨터가 또 많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지도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고 또 많은 장소를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경복궁이라는 장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경복궁에서도 사정전이라는 건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사정이라는 뜻은 생각할 사자에 정치 정자를 써서 왕이 깊게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 백성들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뜻처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했던 장소인데요. 이곳에 갔을 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며
그런 정치를 했을 그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항상 왕이 백성들의 마음에 합하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정전이라는 장소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가장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준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현재 저는 학급에서 반장으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서 우리 학급을 섬길 수 있을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항상 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것, 또 해설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우리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인들 앞에 섰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화재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대학을 사학과를 생각해서 더 많은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나라의 그런 문화와 역사를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명학교 강예은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잔잔하고 조곤조곤하게 재밌게 강연을 해주는지 문화해설사라서 그런가 봐요. 참 해설하는 일을 많이 해서 사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고 이 자리는 좀 덜 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오늘 점심까지만 해도 별 떨리지 않았는데요. 뒤에서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네,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떨렸어요? 네. 기대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살짝 아쉬움도 남는데 그래도 네, 잘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은 양이 어떻게 해설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듣지를 못했잖아요. 궁금해요. 듣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살짝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i guys. Okay. Today I want to introduce about 사정전. And 사정 means think politics. And this building was used like king's office. So king and his officials had political affairs, and we can't see now, but if we go to Gyeongbokgung Palace, you can see a picture in this building. Yeah, this picture is called Ullongdo. So you can see dragons or clouds. The dragons represents king and clouds represent officials. This picture symbolize a harmony of king and officials. 네. Thank you. 기가 막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너무 멋지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유머도 있으시니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맞아요. 기억에 쏙쏙쏙쏙 남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너무나 뜻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에 예은 양의 아버님이 나와 계세요. 사실 부모님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부분이 자녀의 진로 문제나 뭐 학업 문제 이런 부분일 텐데 아마 이 부분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천 부모로서 이제 기독 대안학교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좀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냥 단지 약간의 기독교 교육을 더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은이가 잘하고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또 그 안에서의 또 본인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 소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은 학생을 보면 그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도 분명 하실 것 같아요. 소명학교는요, 공교육 현장에 계시던 현직 선생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 만드신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소명학교 정승민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학생들이 소명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공교육에서 제자들을 섬기다가 7년 네. 동안 섬기다가 2013년에 소명학교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명학교는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 중심의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세운 교사 중심의 학교입니다. 네. 별무리 학교하고 개교기념일이 같거든요. 소명학교가. 오. 네. 별무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학교고, 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던지고 이런 곳이면 함께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오늘처럼 제자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네. 제가 과목이 역사인데 제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예은이 제자를 보면서 아이고. 네, 그런 제자들의 성장, 변화, 그리고 학교 이름이 소명이다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이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한 40여 명의 선생님과 그리고 200여 명의 학생이 이제 내년이면 소명학교가 10년이 되는데 그 초심을 좀 변하지 않고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명학교의 강점이고요. 네.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더 보람되고 네.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은이 양 같이 멋진 학생이 더 많아지는 소명학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예삐도 예은이 강연 잘 들었나요? 네, 잘 들었네요. 네, 예은 학생 멋진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더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참 아쉽지만 이 강연자는 오랜 시간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별무리 학교 지혜성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무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12학년 지혜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성장시켰던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모두 다 다를 텐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 중 저에게 가장 큰 성장이 되었던 3가지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라면 작년 새학기 첫날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는 희망찬 첫날, 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축구 수업에서 무릎을 크게 다치게 된 것인데요.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닐까, 인대가 다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설마 그렇게 큰 일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십자인대 파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입원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은 저에게 크나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입원하며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우두커니 밤을 보내던 날, 저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보며 서로 다른 고통을 안고 각자의 방법으로 고통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지난 저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말고도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한 긴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다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들이 오히려 저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삶의 이러한 행동들이 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반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그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끈 후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저는 일기 쓰기와 독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저의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간직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책 읽기는 처음에는 습관하기 힘들었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책의 지식을 습득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많이 붙일 수 있었습니다. 마주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각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건 역시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고통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이기며 견뎌내며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고통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을 찾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통을 겪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용히 저의 우는 것을 들어주었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의 따뜻함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가 평소에는 털털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였지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크나큰 행복이었고 그동안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을 양육이라는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이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4명과 선생님 한 분이 매주 모여 각자의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나눔을 통해 공감해주는 친구들, 선생님의 애정어린 조언을 삶에 적용시키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부모님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애정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늘 저를 위해 헌신해주고 힘써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감정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친구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그리 만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복된 일상에 지친 저는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며 저 스스로에게 감사했던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저에게 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저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며 감사했던 일을 찾고 그 감사했던 일을 다시 상기하며 내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 이 소중했던 일들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던 고통과 사랑의 사건 역시 제가 다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마주하며 곱씹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무리 학교 지혜성 학생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통, 사랑, 감사에 대해서 참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도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강연이었어요. 강연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지만 좀 네. 대단한 분들 앞에서 좀 서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3이세요? 네. 놀랍네요. 정말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혼자 이렇게 고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고요, 사실. 그 어떤 성장의 그 본질 예, 자체가 사실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맞아요. 사실 그걸 굉장히 그게 웨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진짜 이 웨이트인들은 운동을 하고 헬창인들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통에 대한 고찰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 근육 성장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지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통과 사랑과 감사까지 연결해서 이 사실 그 세 단어로 인생 충분합니다.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네.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 가난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우리 때는 이제 그 야자가 있으면 10시에 끝나면 점심 저녁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는데 네. 이제 가끔 쌀이 떨어져서 도시락을 못 싸주실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러면 이제 주실 수 있는 고구마 몇 개가 있으면 그걸 싸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서 친구들 앞에 먹기는 좀 창피하니까 혼자 이제 몰래 나가서 운동장에서 수돗물과 함께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료를 못 낸다라고 출석 그 정지 이렇게 이걸 주셔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럴 때 참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 예성 학생과 비슷한 게 우리 친구들이 현수야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금 마련할 테니까 감사하네요. 너 끝까지 학교 마쳐야 돼.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었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 고통과 사랑 그리고 감사가 함께 이렇게 스쳐가고 있는데, 우리 예성 학생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네.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성군은요,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면 독서와 일기 쓰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우연히 본계적 독서법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그 사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인데 선생님께서 그 감사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일기를 한번 써왔는데 저에게 좀 좋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군요. 고통, 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이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패션 창업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원 기부원이라는 가치로 저희 물건을 하나 사면 저희 물건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하나를 주는 그런 가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는데요. 그 가장 행복할 때가 저희의 옷을 받은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입니다. 저희의 가치가 실현됐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저희에게 필요한 옷을 그 아이가 받고 그 아이의 미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하고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고통, 사랑, 감사가 참 연쇄적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사랑을 느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뭔가 연쇄적이고 단계적인 것 같은데, 우리 예성군이 다리까지 다치고 그러면서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생활도 참 그래도 즐겁게 한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뭐예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시카고 플랜의 그 고전 읽기라는 수업인데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서 나누는 수업입니다. 네. 제가 토의랑 토론 이런 수업을 좋아해서 그런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의 생각만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사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책을 읽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성찰력 있는 강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별무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 우리 별무리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육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먼저 우리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먼저 그렸으면 좋겠다. 네. 너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보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학교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 네.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움, 그것들을 기뻐할 줄 알고 드러낼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타락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부정의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느낄 줄 알고 볼 줄 아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예성학생처럼 지역사회에 나가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창시절부터 스스로 그걸 적용해보고 그 개선해보고 그걸 함께하는 활동들을 중시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무리 학교를 통해서 참 세상과 구별되는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니까 이제 예성군도 별무리 학교를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정말 많지만 두 가지만 하자면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최대한 많이 알아와 그리고 선생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일단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 뭐에 초점을 두고 좀 관심 있게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말을 좀 안 들었던 학생으로서 네. 이제까지 별무리 학교에 많은 경험을 쌓으신 선생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을 먼저 가본 선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저는 해외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한 다음에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창업과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오늘 귀한 강연 감사하고요. 그 꿈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혜근 권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네. 큰 깨달음을 네. 얻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과 말씀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늘 세워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의 네. 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맞습니다. 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캐롤라인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아이들 말 잘 들어서 저도 한국에 대해서 배웠고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더 배우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수민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교사로서의 책임감도 또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멋진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그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섬겨주시는 멋진 기독 교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 교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현수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그 모임에서 쓰고 있는 표어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권위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교사가 곧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지만 이 가는 길들이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보람이고 힘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예삐가 있는데요. 예삐도 너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예삐는요, 12월 19일에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지친 상황에서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2020 코리아 퍼레이드에서 활약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예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